여러분, 새롭게 출시되는 수많은 AI 기능들 다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고 계신가요? 올해 제가 다룬 것만 해도 NADN의 AI 에이전트, 클로드의 MCP, 스킬스, 챗GPT의 에이전트 빌더 등 수많은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다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기는 벅차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회사의 직원분들은 챗GPT로 문서 요약 정도만 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체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그걸 바탕으로 직원분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거나 작은 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런 조직을 위해서 구글에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습니다. 어찌 보면 구글이 지금까지 개발한 수많은 AI 기능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회사만의 AI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셋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AI 개인 비서라고 한다면,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조직 전체가 활용하는 AI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AI를 쓸 수 있도록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스토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연결만 해주시면 조직 전체의 문서를 참고하고 답변을 생성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매번 개별적으로 업로드할 필요 없이 그냥 조직에서 활용하는 문서들을 항상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빌더라는 걸 제공을 해줘서 에이전트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연어로 어떤 식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지 설명만 해주면 그 에이전트를 생성해주고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업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안과 앱 관리를 좀 더 커스텀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 IAM 퍼미션 설정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인원들이 이제 앱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앱 안에서 이제 문서를 참고할 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한해서 이제 문서를 참조하고 앱이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앱 자체에 대한 커스텀 설정을 좀 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제미나이 앱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셋업하고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활용해 보시려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onsole.cloud.google.com 접속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에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뉴 프로젝트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해주신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저는 추가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서치바에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쳐보시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상품이 뜨죠.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들어와 보시면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안 뜨시고 트라이얼 버튼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30일 동안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버튼 누르셔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앱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앱스 부분에서 크리에이트 앱을 해주시고요. 새로운 앱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여기 앱 이름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테스트라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앱 네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그냥 글로벌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 명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구시 에듀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구시 에듀라는 컨설팅 회사를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앱을 하나 생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처음에 원래 생성하시면 이 밑쪽에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셋업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덴티티 세팅에 눌러보시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 아이덴티티 이거를 설정하면 워크스페이스에 조직의 인원들이 있죠. 그 계정을 연동해서 활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서드파티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신다면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애저, 옥타 이런 계정을 연동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에 요 서드파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를 쓴다 하시면 이 서드파티 하시고 여기서 풀 아이디랑 프로바이더 아이디 이런 것들 연결해서 활용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치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글 제품이니까 구글 아이덴티티 활용하는 게 더 간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컨펌 하시면 바로 세팅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여기 set IAM permissions 요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직에 여러 인원들이 있을 때 모든 인원들한테 그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디스커버리 엔진 유저로 인원들을 초대를 해주셔야 이제 이 앱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먼저 일단 여기 웹앱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제미나이 앱을 키는 것처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앱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탭을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커넥티드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 스토어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가 뭐냐면 우리가 조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 서비스들을 데이터 스토어에 이제 연동을 해주시면 그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문서들을 참조해가지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해 주시려면 커넥티드 데이터 스토어에서 뉴 데이터 스토어 해주시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뭐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캘린더 이런 걸 추가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기존의 제미나이랑은 다르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답게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추가를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빅쿼리,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클라우드 SQL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조직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동하실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노트북 LM도 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노트북 LM을 제공을 해주는데 요것도 소스로 연동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에서는 이 노트북 LM은 그 연동해서 소스로 활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서드파티 소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 원드라이브, 뭐 아웃룩, 쉐어포인트, 팀즈 이런 것들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 트라이얼 버전에서는 뜨지 않지만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스탠더드 플러스 버전에서는 지금 세일즈포스랑 슬랙도 연동 제공을 할 것처럼 지금 문서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세일즈포스랑 슬랙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참고해서 이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들어와서 싱크 컨티뉴 해주시고요. 커넥터 이름은 그냥 서비스 명으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 해주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됐죠? 구글 드라이브 생성이 됐고, 다른 것도 몇 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지메일도 추가를 해줄게요. 지메일 넣으시고 크리에이트. 네, 이렇게 구글 제품들은 간단하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도 동일하게 구글 캘린더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데이터 스토어에 노트북 LM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서비스들을 빠르게 이제 추가를 해줬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이 소스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인덱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고하시면 좋은 게 이 configuratio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configuration 들어오시면 이 앱 화면에 대해서 좀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로고 이미지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숏컷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죠.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넣어 보면 AI 탭에 이렇게 숏컷으로 사이트 링크를 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추가해 보실 수 있고, 여기 오토 컴플릿이라고 해서 뭔가 서제스트를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 있고, 컨트롤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컨트롤 보시면 어떤 경우에 뭐 결과를 필터링을 해줄 건지 다른 동의어 같은 거 설정을 해주신다라던가 이런 식의 좀 규칙 같은 걸 추가하실 수 있고요. 네, 어시스턴트 쪽에서는 여기 커스터마이즈 누르셔서 이 엔터프라이즈 앱을 활용할 때 시스템 인스트럭션스 좀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런 스타일 같은 거를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디폴트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웹서치, 구글 서치하고 기본적으로 웹서치를 하게 할 건지 안 하게 할 건지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고, 뭐 로케이션 같은 거 참고하게 할 건지, 그리고 모델 아머라고 해가지고 답변에 대해서 시큐리티나 뭐 세이프티 같은 걸 좀 더 신경 쓰게 할 건지 설정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활성화 하시려면 모델 아머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그거 아이디를 매핑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그 설정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anned phrases라고 해가지고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금지어 같은 것도 생성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knowledge graph를 활용할 건지
건지, 그리고 피처 어떤 것들을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델 셀렉터, 모델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지금 availability에 제미나이 3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제미나이 3도 활성화를 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커스텀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이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게 액션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액션스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AI가 참조할 수 있는 소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액션스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생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행 기능입니다. add 액션 해보시면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뭐 지메일이나 캘린더 연동밖에 뜨지가 않는데요. 향후에는 아마 최소한 이제 구글 서비스들은 다 액션들이 더 추가가 되겠죠. 일단은 캘린더랑 지메일 액션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캘린더 액션을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해주면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캘린더 액션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new client ID랑 client secret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뭐 지메일이랑 구글 캘린더 액션 설정하는 법에 들어가 보면 일단 캘린더 API랑 people API라는 걸 활성화를 해줘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API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API and 서비스 들어와서 뭐 라이브러리 들어와서 여기서 구글 캘린더 활성화 해주시고, 저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니지라고 뜨는 거고요. 아니면 enable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ople 요것도 enable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OAuth 설정을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OAuth 설정이란 걸 해서 클라이언트 ID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 보시려면 API 서비스에 OAuth 컨센트 스크린 들어와 보시면 먼저 아마 브랜딩 쪽에 이 앱을 생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앱은 뭐 앱 이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 이메일, 그리고 디벨로퍼 컨택 인포메이션에 본인 이메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유저 타입 선택하는 거에 인터널 설정해서 앱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 들어오셔서 create client 하시고 애플리케이션에 웹 애플리케이션 여기는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 유튜브 테스트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redirect URI만 여기 문서에서 제공해주는 요 URI로 넣어주시고 create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ID랑 시크릿이 생성이 되죠. 요거를 나중에 접근하시려면 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죠. 그럼 요 ID랑 시크릿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정이 뜨게 되죠. 계정 연동해주시면 allow 해주시면 되고요. 허용해주시면 로그인이 되고요. create 캘린더 이벤트를 할 수 있게 체크해주시고 설정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액션 추가했고 지메일도 동일하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디랑 시크릿만 복붙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지메일 액션이니까 지메일 관련한 API도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캘린더 일정 생성이랑 메일 생성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는 프롬프트 칩스라고 해서 어떤 프롬프트 서제스트 해주는 것들을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의 에이전트를 등록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코딩 없이 이제 노코드로 에이전트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를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이 어느 정도 완료됐으니까 앱에 들어가 봐야겠죠. 이제 오버뷰에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ppearance에서 테마 같은 거 설정하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다크 모드 하면 다크로 들어가고 컴팩트 이런 것들 수정할 수 있고, 여기 엘리먼트도 뭐 노트북도 보고 싶다 그럼 노트북까지 설정하면 노트북 LM도 뜨게 되고요. 프로파일에서 또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구씨라고 preferred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 롤을 뭐 대표 이사라고 해볼게요. 인더스트리를 IT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보시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컨버세이션 히스토리 말고 메일, 지메일, 드라이브도 다 참고하면 좋겠죠. 그래서 다 활성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까지 완료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시 에듀라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AI와 자동화 툴 관련해서 교육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고객사가 구시 제조라는 100명 정도 되는 제조 기업입니다. 기존에 이 구시 제조 회사에서 엑셀이나 RPA 관련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NLM 관련한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메일이 왔던 거죠. 구시 제조의 인사 교육팀에서 문의가 왔고요. 비개발자 실무자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노코드 자동화 도구를 중심으로 NLM 기초 교육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메일이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커리큘럼도 생성을 하고 뭐 미팅 일정이나 이메일 같은 걸 또 발송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UI 보시면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업로드 파일,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여기 옵션 버튼에 보시면 내부 소스를 무조건 참조하게 할 건지, 아니면 서치를 할 건지, 영상을 생성할 건지, 이미지를 생성할 건지, 딥 리서치를 진행할 건지도 직접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소스도 어떤 소스들 추가할 건지를 다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이 구시 제조 관련 업체로부터 자동화 니즈 문의 이메일 왔던 거 있죠? 요 이메일이랑 제가 예시로 구시 제조에서 진행한 설문 응답 시트, 그 교육 관련해서 설문 진행했던 시트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개 찾아가지고 자동화와 교육 측면에서 이 회사가 겪는 주요 어려움을 각각 최대 5개 블랙 포인트로 요약을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제미나이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면 보통은 파일을 우리가 업로드를 해주죠. 근데 지금은 지메일이랑 그 시트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해줬습니다. 직접 링크를 해주진 않았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로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보시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 이 설문 시트랑 지메일의 이 구시 제조 이메일을 잘 참고해서 답변해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자동화랑 교육 측면에서 어려움을 5가지로 블랙 포인트로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현장 데이터 수집 및 전파의 어려움, 시스템 연동의 불확실성, 유지 보수 어려움, 수동적인 데이터 취합 보고,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는 이론과 실무의 괴리가 좀 있다, 맞춤형 컨텐츠가 부족하고 툴이 좀 복잡하고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핵심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실무와 맞닿은 실습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내부 자료만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외부 리서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딥 리서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여기 딥 리서치 에이전트가 있죠. 딥 리서치 에이전트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구시 제조처럼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NA된 업무 자동화 기초교육에 포함해야 될 내용을 리서치를 해줘라 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리서치 플랜을 먼저 제공을 해주는데요. NA된 기본 개념 및 핵심 기능 분석, 제조업 중소기업 맞춤형 자동화 시나리오 발굴, 현장 적용 중심의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 설계, 그리고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심화 내용과 확장 방안 연구 해서 잘 정리를 해줬죠. 그럼 이걸로 이제 리서치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딥 리서치 결과를 뽑아줬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우리 커리큘럼 문서도 참고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외부의 소스들도 활용을 해서 리서치 내용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여기 추천 커리큘럼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잘 제공을 해주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성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서머리도 제공을 해줘요. 오디오 서머리 한번 틀어보면, 혹시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지루한 업무 때문에 힘드신 적 없으세요? 이런 어떤 일부터 자동화해야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오디오 서머리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내용도 참고는 하는데 이 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커리큘럼 정보,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 튜토리얼 같은 것까지 참고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커리큘럼을 뭔가 뽑아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스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노트북 LM을 또 활용하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 리서치 내용도 먼저 카피를 해서 노트북 LM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노트북을 크리에이트를 해주고요. 소스를 업로드를 해줄 건데요. 먼저 딥 리서치 관련해서는 제가 텍스트로 그냥 이렇게 첨부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스들을 좀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일단 구글 문서로 예시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문서들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들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 영상에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활용을 해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을 좀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이 영문으로 떠서 세팅스에서 아웃풋 랭귀지를 한글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한국어 선택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 이렇게 한국어로 제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스들을 활용해서 구시 제조 회사용 2일 NA된 기초 교육에 들어가야 될 핵심 주제를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딥 리서치로 작업했던 내용,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리큘럼,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까지 참고를 해서 구시 제조 회사용 이 교육에 들어가야 될 핵심 주제들을 좀 뽑아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커리큘럼 내용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노트로도 세이브를 해두고 그 외에 오디오 같은 것도 생성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요 정도 작업까지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타이틀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구시 제조 커리큘럼이라고 타이틀을 변경을 해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노트북 LM 구시 제조 커리큘럼과 딥 리서치 결과 참고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2일짜리 커리큘럼 문서 있거든요. 이 커리큘럼 문서
포맷에 따라 구시 제조 대상 상세 커리큘럼 초안을 구글 문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트북 LM으로 정리한 내용 있죠. 그것도 지금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참고를 하게 되고, 또 딥리서치 정보 우리가 돌려놓은 거까지 참고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초안을 생성해주죠. 내용 보시면 16시간 해가지고 지금 교육 목표, 사전 준비 사항, 세부 커리큘럼까지 잘 생성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사 소개도 잘 생성해주죠. 이 포맷이 실제로 제가 기존에 이렇게 생성해놓은 그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에 맞게 지금 순서대로 잘 생성을 해준 거고요. 근데 요거를 구글 문서로 바로 생성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요청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구글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캘린더랑 지메일은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추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글 문서 생성 같은 것도 아마 나중에 액션으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구글 문서 생성까지는 여기서 직접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맷은 잘 맞춰서 생성을 해줬으니까 구글 덕스 들어가서 이렇게 복붙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미지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 커리큘럼 상단에 들어갈 만한 적합한 이미지 제작을 위한 프롬프트를 먼저 생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문 프롬프트를 활용할게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 Create Images가 있죠. 요거를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 활용해서 바로 이미지 하나 만들어 주겠죠. 네, 이미지 생성을 해줬고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 생성하신 거는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예시로 이전에 만들었던 거 보시면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 한글을 넣는 작업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 정도만 생성해서 편집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까지 생성을 해줬으니까 미팅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날 구시 제조랑 미팅 잡아주고, 참석자 그리고 어떤 미팅을 잡을 건지를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구글 문서는 생성 못 해줬지만 캘린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액션 기능을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캘린더 일정을 바로 생성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글 캘린더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뜨죠. 월요일 10시에서 11시 잘 설정이 됐고, 참석자도 잘 추가가 됐고, 이렇게 한번 컨펌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미팅이 지금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메일도 한번 보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메일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목 후보랑 메일 초안도 이렇게 작성을 해줬네요. 일본 제목으로 메일 발송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일도 우리가 Gmail 액션을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메일도 여기서 바로 보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 같은 거는 넣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뭐 하이퍼링크를 걸거나 첨부 파일 추가해주는 기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카피 링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또 완료가 됐죠? 네, 그러면 메일이 또 보내졌는데 지금 보니까 본문은 잘 들어가는데 이 제목이 한글이 깨지네요. 이런 것들도 아직 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연동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한글 폰트가 깨지는 이슈가 발생하네요. 네, 본문 내용은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캡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 고객의 니즈도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외부 리서치도 딥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줬고요. 그 정보랑 내 내부의 다른 데이터들까지 활용해서 커리큘럼의 핵심 내용을 추출을 했고요. 요거 바탕으로 실제 커리큘럼도 내부 문서 포맷에 맞게 생성을 해주고, 그거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문서에 첨부하고 이미지까지 추가를 해줘서 관련해서 이제 캘린더 일정도 추가해주고 지메일도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만 활용할 수 있어도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된다면 이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에이전트로 연결해서 자동화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제작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이전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에이전트 디자이너라는 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로 원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설계 보조 에이전트다, 고객사의 기본 정보 같은 걸 넣어주면 이렇게 니즈 참고하고 노트북 LM 리서치 자료 참고해서 NADN이나 메이크닷컴의 기초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해라. 제가 단가표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단가표 참고해서 견적도 내고 커리큘럼과 견적서가 담긴 문서를 보내기 위한 초안을 작성해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작업을 그냥 에이전트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에이전트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여기 우측에서 플로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부 에이전트 설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위에가 이제 전체를 관리해주는 에이전트고요. 모델은 제미나이 3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에이전트고, 이메일 드래프터, 이메일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여기는 커넥터가 메일이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커리큘럼 설정해주는 에이전트, 이것도 모델을 3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견적 관련한 에이전트, 이것도 제미나이 3로 해줄게요. 그리고 견적 관련한 것도 구글 드라이브 설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사항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일단 결과물은 한국어로 출력이 되어야 하고, 커리큘럼은 우리 커리큘럼 문서에 맞게 생성을 해주고, 견적서는 단가표 참고해서 견적서 포맷이 있어요. 이 포맷에 맞게 또 문서 생성을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에이전트 생성된 거를 우리가 커넥터 같은 거 제대로 설정되는지 보고, 수정도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AI한테 시켜서 수정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거든요. 보면 네, 이렇게 한국어로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고, 아웃풋도 그 디렉션이 구체화가 됐습니다. 여기 모델을 다시 2.5로 변경을 했네요. 모델만 제미나이 3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넥터가 깨져가지고 커넥터도 다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 수정을 해줬지만 이 커넥터 부분들이 비활성화가 될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렇게 설정해줬고, 그럼 프리뷰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 배송 회사고 200명 사무직 중심, 그리고 NA된 기초교육 8시간 과정 희망한다, 생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거고요. 실행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작업을 이번에는 우리가 생성하는 에이전트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커리큘럼 문서를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요, 수강 대상, 교육 목표, 상세 커리큘럼, 기대 효과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줬고요. 견적서도 제작해달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견적서를 이렇게 또 제작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런 포맷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맞는다 싶으면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견적서 생성됐으면 클라이언트 측에 메일 작성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메일까지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그냥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할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에이전트를 제작해서 만들어주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이게 생성이 되죠. 내 에이전트에 내가 만든 에이전트가 생성되고요. 요거 핀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번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반복 작업들을 에이전트로 손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직접 셋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제미나이만 혼합해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다양한 서비스들 간의 자동화 작업이나 간단한 에이전트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NLN이나 메이크 같은 자동화 툴을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조직 전반적으로 어떤 AI 시스템을 깔아두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아직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한계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 스토어에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기존 제미나이 앱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거를 연동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커넥트 할 수 있는 소스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특히 이 액션 같은 경우에 구글 제품도 지금 캘린더랑 지메일밖에 제공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뭐 다양한 구글 문서, 슬라이드,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까지 생성할 수 있게 추가가 되어야 좀 더 유용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에이전트 생성한 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형식으로 구현을 해주지만 트리거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NADEN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실행을 해주게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이 새롭게 들어왔을 때 실행을 해주게 한다라던가 하는 자동화 작업이 가능한데, 지금 이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에이전트는 그런 트리거 설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야 완전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이전트 자체에서도 커넥터로 이렇게 구글 서비스들, 소스들 제가 연결해준 것만 지금 연동이 가능한데,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오픈 AI 에이전트 빌더처럼 MCP를 활용해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던가 하는 좀 커스텀 기능들을 추가해주는 게 사용성을 높이는 데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기능이 좀 제한적이었죠. 지메일을 보낼 때 한글 제목이 깨진다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생성할 때 이렇게 한글이 또 깨진다라던가 하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한국어로 모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다라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인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부시였습니다.